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잡는 채소 과일식인데요. 저도 하루에 한 끼는 채소 과일식을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채소 과일식에 대한 공부도 간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일단 채소 과일식은 속이 편하죠. 그리고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거기에 제철의 영양소를 듬뿍 먹을 수 있죠. 또 채소의 식이섬유, 과일 껍질의 식이섬유, 이런 식이섬유 덕분에 포만감도 들고 또 활기찬 에너지도 생기고 기분도 좋아지고 이렇게 좋은 장점들이 아주 많은 채소 과일식. 이 책에서는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 함께 자세히 살펴볼게요. 저자는 조승우, 파이토테라피스트 한약사, 대학 졸업 후 ROTC로 군복무를 마쳤다. 은행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체중 증가가 시작된다. 3년 차에 사업을 결심하고 퇴사 후 해외 연수를 떠난다. 귀국 후 커피 유통 및 제조 사업을 하던 중 건강 악화로 모든 것을 중단하고 고향에서 몸과 질병에 관한 공부를 시작한다. 이후 약학대학에서 한약학을 전공했다. 병원의 검사와 처방하는 약으로는 절대 병을 완치할 수 없음을 알고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모든 질병은 평소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가공식품을 채소 과일식으로만 바꾸어도 아프지 않게 된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 요요 없이 15kg을 감량하며 약과 만성 통증에서 벗어났다. 수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약은 평생 먹는 것이 아니며 약을 먹지 않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약사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인 것이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다. 그렇다면 비만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많이 먹고 적게 움직여 살이 찐 결과물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도 살이 찐 경우도 많다. 비만은 현재 우리 몸이 보내는 강력한 생존 신호다. 몸에 쌓인 독소가 뇌와 심장으로 가는 것을 막고자 지방으로 축적되는 작용이다. 다이어트는 단순히 살을 뺀다는 개념이 아니다. 다이어트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살을 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해지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 그러나 보통 당장 살을 빼는 것에만 집중해서 시중에 여러 다이어트 방법들을 시도하는 경우 그 결과는 요요 현상으로 더욱 망가진 몸 상태가 된다. 건강해지면 살은 저절로 빠지는 것이다. 이 원리를 깨우쳐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살을 빼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면 살은 저절로 빠진다는 거죠. 중국 한나라 명의로 유명한 화타가 있다. 화타의 사명제에 관한 일화다. 화타는 침술과 약, 수술로 죽은 자도 살려내는 명의. 둘째형은 작은 병일 때 알아내 큰 병을 막는 예방의. 큰형은 병이 나기 전 얼굴색을 보고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신의로 불리운다. 화타는 큰 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 유명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병을 예방하고 아프기 전에 치유하는 것이 진짜 명의이다. 동의보감에는 식약 동원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음식과 약은 기원이 같다는 말이다. 서양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같은 말을 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이처럼 음식은 인간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가공된 식품들이 넘쳐나면서 그 식품들을 많이 먹으면 몸에 독소가 쌓여간다. 몸에 좋다는 건강기능 식품도 자연산 100% 식품은 없다. 모두 가공되는 순간 화학품이 들어간다. 그런데 독소가 쌓여가는 몸을 해독을 해주고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살아있는 음식은 채소 과일식이다. 칼로리는 물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의미한다. 미국의 영양학자가 만든 개념으로 100년이 넘었다. 칼로리를 기준으로 음식을 제한하고 운동을 하는 다이어트 방법은 소용없음이 밝혀졌다. 인체 시스템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에는 실천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매일 칼로리를 계산하고 칼로리에 의해서 살다 보면 강박이 생길 수도 있죠. 칼로리는 음식이 갖고 있는 열량을 수치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칼로리 계산 방식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가 생각하면 된다. 동물들은 절대 칼로리 계산을 하며 먹지 않는다.
가장 신선하고 몸에 건강한 것을 본능적으로 먹는다. 칼로리에 구애받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채소 과일식이다. 그리고 이것은 평생 먹을 수 있다. 인류가 700만 년간 먹어온 채소 과일식은 절대 비만을 가져오지 않는다.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늘어난 것이 아닌 몸이 경고를 주는 이상 신호다. 우리 몸에는 독소를 배출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독소가 체내에 쌓여가는 이유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빠르면 생긴다. 독소가 많아질수록 살이 찌고 아프게 된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닌 독소를 청소하는 작업이다. 몸을 깨끗이 청소하면 비만과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채소 과일식을 하면 몸의 독소가 최소한으로 생기며 배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복잡하게 칼로리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참으면서 먹어야 하는 맛없는 식단이 아니다. 바로 실천할 수 있고 평생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 자연스러운 방법이 채소 과일식이다. 인체 시스템은 에너지를 통해 작동된다. 그리고 음식을 소화하는데 가장 큰 에너지가 사용된다. 그런데 가공식품을 먹으면 먹을수록 불필요한 소화 에너지가 쓰인다. 그러면 몸에는 독소가 계속 쌓이고 그 독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소화에 드는 에너지를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다. 채소 과일식은 소화를 하는데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든다. 그래서 독소를 제거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음식이 채소 과일식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UCLA의 교수인 로이 윌포드 박사의 유명한 생쥐 실험이 있다. 그는 면역학과 노인학 그리고 노화 작용에 있어서 거장이다. 생쥐는 보통 2년을 산다. 그런데 윌포드 박사 실험을 적용한 생쥐는 2배나 더 살았다. 사람으로 치면 평균 수명 80살을 기준으로 볼 때 160살 이상을 산 셈이다. 그런데 장수뿐 아니라 암이나 심장병에도 거의 걸리지 않았다. 그가 적용한 실험은 그저 일주일에 5일만 먹이를 주는 것이었다. 이틀은 단식을 통해 소화기관에 휴식을 부여한 것뿐이다. 소식을 하면 소화기관이 일을 덜하게 되고 호르몬도 일을 덜하게 되면서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다. 소식하면 장수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 이유는 소화할 때 사용되는 에너지 소모가 가장 큰데 그로 인해 장기가 빨리 노화되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적어지는 만큼 수명이 늘어나는 원리다. 소화기관을 쉬게 하면 사용할 에너지는 늘어난다. 동양에서는 복, 서양에서는 운이라는 말을 쓴다. 부모복, 남편복, 아내복, 자식복, 인복, 출세복 등등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명복이다. 아무리 좋은 다른 복들이 있어도 빨리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다. 그런데 이 인간의 수명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기능이 바로 소화이다. 일반적인 음식은 보통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3, 4시간인데 채소 과일식은 30분에 불과하다. 그런데 소화를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는 적은데 흡수를 통해 얻는 에너지는 훨씬 크다. 그래서 골고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음식을 위주로 먹는지가 체중 관리, 건강 관리, 나아가 수명까지도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채소 과일식만 먹어라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채소 위주로 먹으면서 고기는 간헐적으로 먹고 그 외에 좋은 단백질원도 섭취하고 좋은 지방도 섭취하면서 제철 과일도 즐기는 라이프스타일. 그런 방식이 속도 편하고 또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도 섭취하고 제철의 영양소도 풍부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2017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은 미국의 세 교수에게 수여되었다. 낮과 밤의 24시간 주기 작동 원리를 규명한 연구다. 생체 리듬의 주기가 깨지면 호르몬의 영향으로 비만과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내용이다. 당연한 자연의 법칙을 호르몬의 작동 원리로 밝혀낸 셈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밤에 음식을 안 먹는 것이다. 휴식과 수면으로 회복되어야 할 시간에 음식을 소화시키느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인슐린, 렙틴, 멜라토닌, 코르티솔 등 호르몬 작동 기전이 아니더라도 자연의 섭리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간 제한 다이어트 방법이 나왔다.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은 무조건 공복을 유지하기만 해도 비만을 예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지켜야 할 원칙은 저녁 8시 이후로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몸 안에 쌓인 독소를 청소하는 데에는 에너지가 사용된다. 음식이 들어오는 순간 우선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위장에 사용된다. 그것은 독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인체 시스템의 결과다. 그래서 저녁 늦게 먹는 야식은 독소를 청소하기도 전에 다른 독소가 몸에 더 쌓이게 하는 행위다. 소화 시스템은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 흡수, 배출에 작용을 한다. 이때 다른 장기와 상호작용을 통해 세포에 영양소들을 보낸다. 그러면서 몸에 쌓인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이렇게 소화, 흡수, 배출에 소화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사용된다. 이 과정에서 좋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으면 되고 날이 밝은 동안에 먹으면 된다. 반면에 각종 화학 첨가물과 당분, 당질 등등이 들어간 가공식품은 먹지 않아야 소화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신선한 채소 과일식을 하면 몸은 저절로 독소 청소를 해나간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며 장수하는 비결이 채소 과일식이다. 비만의 가장 강력한 원인은 정제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다. 이것은 당분, 당질, 가공식품, 그리고 나쁜 지방 섭취를 의미하죠. 과도한 당은 고혈압과 당뇨를 가져온다. 또 불필요한 나쁜 지방 섭취는 콜레스테롤의 불균형을 가져온다. 그러면 결국에는 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데 관상동맥 우회술, 스텐스 삽입 등과 같은 치료로는 절대 완치할 수 없다. 혈관에 쌓인 독소를 청소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다. 가공식품 소비 구조에서 벗어나 채소 과일식으로의 전환이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당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또 동물성 식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문제가 생긴다. 가공이 아닌 자연의 살아있는 음식을 먹을 때 몸은 스스로 균형을 잡아가게 되어 있다. 진짜 살아있는 효소를 먹어라. 새로운 약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단계를 거친다. 인간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로 안정성과 유효성 실험을 한다. 초창기 실험 동물들에게 먹이를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주었다. 그런데 그것은 가열식이었는데 동물들은 실험을 받기도 전에 각종 질병에 걸렸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래서 자연식으로 식단을 바꾸자 동물들은 건강을 바로 회복했다. 가열을 한 음식에는 효소가 없기 때문이다. 효소란 화학 반응을 일으키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 몸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효소다. 그런데 효소는 보통 42도에서 기능을 잃는다. 가열되고 각종 화학 첨가물을 만나는 순간 효소는 기능을 상실한다. 가공식품은 모두 효소는 사라진 가짜 음식이다.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효소는 침이다. 효소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 갓난아기는 침을 질질 흘리지만 아픈 노인은 입이 바짝 마른 것이다. 비싼 효소 기능식품 대신 채소 과일식을 하면 된다.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이자 심장질환연구소 학장인 윌리엄 카스텔리 박사는 과일 성분이 심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과일에 든 효소가 피를 맑게 해서 동맥이 막히는 일을 방지한다. 과일은 혈액을 맑게 하고 오장육부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최고의 해독제다. 효소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소화불량과 만성 피로가 생긴다. 음식을 최대한 가열이나 가공을 하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 섭취해야 한다.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식사 구성은 수분 함량이 많은 채소 과일식이 70%, 곡물 구성이 30%인 7대3의 법칙을 기억하자.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은 가열하고 가공하는 순간 발암 물질이 나온다. 인체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효소는 열에 약하다. 소화불량과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면 가열, 가공하지 않은 채소 과일식부터 시작하자. 똑같은 과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공복에 먹어야 하는 채소 과일식. 과일은 식전에 먹어야 가장 좋다. 과일은 식후에 먹을 때 발효가 일어나 부패가 된다. 과일 자체의 문제가 아닌 가공식품 섭취 후에 과일을 먹어서다. 혈당이 올라가 인슐린 분비가 촉진된다.
소화가 빨리 되는 과일을 다른 음식보다 나중에 먹으면 독소가 생긴다. 독소로 인한 간 수치가 올라간다. 과일은 완전식품으로 공복에 먹으면 해독 작용을 도와 간 기능을 향상시킨다. 가열된 통조림 과일이 아닌 살아있는 신선한 과일을 먹어야 한다. 공복에 과일을 섭취하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 식전 과일도 맛의 종류에 따라 배합을 지키면 좋다. 만성 소화불량과 속쓰림으로 장기간 고생한 60대 남성분이 오셨다. 병원부터 한의원까지 안 가본 곳이 없다며 하소연을 하셨다. 각종 검사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 더 답답한 상황이다. 술, 담배, 커피, 빵 등 몸에 나쁜 것들은 다 끊었다. 식후에 속이 쓰린 증상으로 인해 저녁 수면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식생활 습관을 면밀히 상담한 결과 식사 후에 꼭 후식으로 과일을 먹는 것을 발견했다. 커피와 담배를 끊은 대신 식후 입이 텁텁한 증상을 과일로 대체하면서 많이 먹게 되었다. 그래서 과일을 공복과 식전에 먹고 식사 후에는 3시간 간격을 두고 먹게끔 식단 지도를 했다. 그러자 한 달 뒤 더 이상 위장약이 필요 없을 만큼 소화불량과 속쓰림이 사라졌다. 과일을 먹으면 당이 올라가 몸에 안 좋다는 말이 있다. 라면이나 스팸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천연 영양제인 과일이 마치 질병의 원인처럼 둔갑한다. 그 이유는 발효가 되는 과일의 특성 때문이다. 발효된 음식은 몸에 좋지만 과일 자체가 몸 안에서 발효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과일이 몸 안에서 발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소화가 어려운 식품들 다음에 먹어서다. 특히 가공식품들 같은 식후에 과일을 디저트로 먹으면 여러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 과일은 반드시 공복이나 식전에 먹어야만 한다. 인간은 과일을 그렇게 먹어왔다. 간에 좋다는 기능식품 대신 과일을 먹는 것이 훨씬 도움을 준다. 화학적인 성분이 아닌 생명력을 가진 자연의 에너지가 간에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복 식전에 과일을 먹으면 과당과 섬유질 때문에 폭식을 방지해 줄 수 있다. 음식에는 당 지수를 수치로 정해놓았다. 혈액 내 혈당을 올리는 속도를 포도당 100을 기준으로 정한 수치다. 백미, 빵, 라면 등은 70이 훌쩍 넘는다. 과일, 현미, 통밀, 채소 등은 50 이하다. 또는 당도가 높은 과일은 50에서 70 이하. 컵라면과 김밥을 먹고 나서 바나나를 먹을 때 문제가 된다. 발효가 되어 배에 가스가 차고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반드시 식전에 과일을 먹어야 하는 이유다. 인간은 오랫동안 과일을 주식으로 하며 생존해 왔다. 과일에 생존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뜻한다. 영양학적으로 포도당, 바로 탄수화물, 아미노산,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의 무기질이 들어있다. 과일에 든 영양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공복에 먹는 것이다. 다른 음식과 섞어 먹거나 직후에 먹으면 안 된다. 다른 음식을 발효시켜서 부패해 독소가 쌓인다. 엄밀히 말하면 가공식품을 먹지 않으면 된다. 온갖 가공식품, 음료 등은 두려움 없이 먹으면서 자연이 준 천연식품인 과일은 기피하고 있다. 과일의 천연당 성분을 가공당인 설탕의 포도당과 동일시하면 절대 안 된다. 인슐린이 더 오르는 것은 가공식품을 먹은 뒤에 과일을 섭취해서다. 고기를 먹고 과일을 먹으면 과일이 고기에 막혀 못 내려가고 발효가 되면서 몸은 산성화되어 속쓰림이 발생한다. 이것은 소화하는데 큰 에너지가 필요 없는 30분이면 위장을 떠나는 과일을 섞어 먹거나 식후에 먹었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소화가 빨리 되는 과일을 먼저 먹고 난 후에 다른 음식을 먹으면 된다. 또 과일을 먼저 먹은 후 식사를 하게 되면 맛에 대한 감각이 살아난다. 짜거나 맵게 먹어왔던 식성을 변화시켜 건강에 도움을 준다. 가공식품에 들어간 화학조미료 대신에 살아있는 음식인 과일을 통해서 계절마다의 다양한 영양소와 효소를 취해야 한다. 또 식전 과일은 포만감을 유지해 식사량이 줄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또 소화시키면서 사용되던 많은 에너지가 절감되면서 피로는 줄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된다. 식전에 과일을 먹었을 뿐인데 삶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다. 식전 공복에 사과를 먹어 속이 불편한 경우는 다른 과일을 먹으며 위점막이 회복된 후에 먹으면 된다. 식전 과일도 배합을 지켜 먹으면 좋다.
가장 단맛이 나는 멜론이나 수박, 참외 종류는 별도로 먹자. 단맛이 나는 바나나, 포도, 무화과 등은 신맛이 나는 사과, 귤, 파인애플, 딸기 등과 함께 먹으면 좋다. 지방이 많은 코코넛이나 아보카도도 신맛 과일과 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단맛, 신맛, 지방이 많은 과일을 동시에 많이 먹을 때는 소화불량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자. 고기와 밥을 먹은 다음 과일을 먹으면 심각한 발효와 부패가 일어난다. 고기의 단백질에서 나온 독소들은 더욱 산성화되어 속쓰림을 유발한다. 식후에 먹는 과일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할 뿐 과일에 있는 당 자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 과일에는 모두 영양소가 들어있다. 식전 공복에 섭취를 하면 에너지 공급과 함께 독소 청소를 해주는 완전식품이다. 빨리 소화되는 과일을 먼저 먹고 이후 30분 뒤에 식사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또한 음식을 먹는 데 있어 숲에서의 시간, 복식 호흡도 중요하다. 인간은 원래 코로 숨을 쉬도록 설계되어 있다. 콧구멍이 2개인 이유는 3, 4시간을 기준으로 번갈아 가면서 호흡을 하기 위해서다. 좋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숲에 자주 가자. 입과 가슴으로 하는 얕은 호흡은 심장 박동수를 빠르게 만든다. 코와 배를 사용하는 복식 호흡을 해야만 한다.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회복되는 것이 인간의 자연 치유력이다. 인간의 생존 필수 요소 3가지는 공기, 물, 음식 순서다. 공기가 없으면 3분 이내에, 물이 없으면 일주일, 음식이 없으면 40일 내에 죽는다. 음식도 우리의 의지대로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공기와 호흡 역시 변화가 가능하다. 공기가 중요한 이유는 산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60조에서 100조 개에 달하는 세포는 산소가 있어야 살 수 있다. 공기는 질소 78%, 산소 21%, 그 외 이산화탄소, 수소 등 1%로 구성되어 있다. 산소 비율이 조금만 높아지거나 낮아져도 문제가 생긴다.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다. 산업화로 인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각종 중금속이 많아지면서 대기 오염도가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인간은 호흡을 통해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배출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숲으로 가야 하는 이유다. 오랜 시간 숲에서 살아온 것은 우리 DNA에 각인되어 있다. 콘크리트와 시멘트로 가득 찬 도시를 벗어나 주말이면 숲으로 캠핑 또는 등산을 가는 이유다. 도시 조경을 할 때 반드시 공원을 조성하고 가로수를 심고 아파트 단지 내 나무를 심는다. 가장 좋은 공기청정 기능 때문이다. 나무와 식물만 보아도 기분이 쾌적해진다. 자동차 매연가스와 각종 산업 공해가 없는 순수한 공기가 존재하는 숲에 자주 갈수록 몸의 자가 치유 능력은 회복된다. 숲에 캠핑을 가서 소시지와 바비큐를 구워 먹는 대신 채소 과일식을 하면 호흡에 더욱 좋다. 우리 인간은 더 이상 식량을 구하고 생존을 위해서 하루 수십 킬로미터를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대신 우리는 운동을 해야만 한다. 일부러 몸을 움직여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갇혀있는 실내보다 나무가 많은 곳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자. 근력 운동 이전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자연에서 하는 운동이 가장 필요하다. 나무와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 산소를 내보내는 시간은 아침 5시에서 7시다. 이것이 바로 새벽 운동이 좋은 이유다. 또 출퇴근길 차량 매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시간대이다. 매일 좋은 공기를 마시며 햇빛을 30분 이상 쬐는 것만큼 좋은 영양제는 없다는 걸 기억하자. 또 평상시에 운동을 통해 하는 심호흡, 또 자연에서의 호흡을 통해 스트레스를 낮추고 면역 기능을 올릴 수 있다. 또 호흡에서도 복식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 배가 들어왔다 나왔다 할 때마다 횡격막이 움직이며 장기들도 함께 이동시킨다. 이것은 건강에 아주 중요한 작용이다. 소화기관들을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만들어준다. 복식 호흡은 공기를 충분히 마시면서 몸속의 순환을 돕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배가 아닌 가슴 위쪽만 움직이는 얕은 호흡을 한다. 목으로 하다 보니 상황에 따라 호흡이 가빠지는 증상들이 나타난다. 산소의 80%는 폐의 아래쪽으로 흡수된다.
20%의 산소는 폐의 위쪽에 있으며 위급 상황에 대비한다. 호흡을 배로 하지 않고 가슴으로 할 때 폐의 위쪽을 사용하게 된다. 80%의 산소를 쓰지 않아 공급할 산소가 부족해 호흡이 자꾸 가빠지는 이유다. 복식 호흡을 통해서 많은 양의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 복식 호흡으로 온몸에 에너지가 생기게 할 수 있다. 또 가슴 호흡을 계속하게 되면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된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정상적으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불안과 우울 증세가 심해진다. 에너지는 마음과도 관련이 있다. 마음을 다스리는데 큰 영향을 주는 것이 호흡이다. 호흡을 통해 긴장 대신 평온함을 얻을 수 있다.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첫 번째는 수면제와 신경 안정제가 아니라 복식 호흡을 통해서다. 거기에 자연에서의 복식 호흡, 이것이 바로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천연제가 되는 것이다. 제대로 된 호흡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자. 천천히 깊게 호흡하는 것이 습관이 될 때 채소 과일식이 더욱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잡는 채소 과일식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신선한 채소 과일식을 통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즐거운 라이프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케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